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1의 지수와 로그, 그 중에서도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수학 1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해 나갈 거고, 이 수학 1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공통으로 모두 다 봐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내가 미적분을 선택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학 1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함수들, 그 다음에 수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미적분에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잘 배워 놓아야 미적분을 공부할 때도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듭제곱에 대해서 볼 건데, 사실 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a, a제곱,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은 이미 중학교 때 다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과정에서 이미 학습을 했던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이 a라는 것을 우리는 미치라고 부르고 이 n이라는 것을 지수라고 불러준다 라는 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요렇게 생긴 것을 미치 2고 지수가 3인 숫자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듭제곱근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듭제곱에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볼 거고,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점점 지수를 확장을 해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a, b가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는 다음에 지수 법칙들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밑이 같은 것들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곱하기 b의 4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a의 1 더하기 2 곱하기 b의 3 더하기 4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래서 결국 a의 세제곱, b의 7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수 법칙으로는 이 3이라는 것을 분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2 곱하기 3 곱하기 b의 1 곱하기 3이 되니까 a의 6제곱, b의 3제곱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 보시면 자, a 4제곱 b의 세제곱 나누기 a분의 b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 4제곱 b 세제곱 나누기 자, 그 다음 여기를 잘 보시면 일단 얘를 똑같이 앞에 2번에서 했던 것처럼 분배해 주시면은 a의 세제곱분의 b의 6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a의 4제곱 b의 세제곱 곱하기 b의 6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곱하기로 그냥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4와 3을 더해 주시면 되고, 자, 곱하기 자, b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인 거죠. b만 따로 보시면 b의 세제곱 나누기 b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더 차수가 높으니까 b의 600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 b의 600이 3분의 1이다. 자, 그래서 b의 세제곱 분의
a의 7제곱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사실은 지금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연습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나눗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수를 확장시키고 나서는 훨씬 간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일단 요 중학교 때 배웠던 요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되 나중에 지수가 확장되고 나서는 훨씬 쉽게 이 나눗셈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은 없고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제곱근이라는 걸 언제 처음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아마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3 때 여러분들이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웠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곱근이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곱해서 실수 a가 되는 수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x의 제곱이 a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을 했었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제 거듭 제곱근이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앞서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는 세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는 뭘까? 4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는 뭘까? 이런 식으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는 무엇일까를 배우는 게 거듭 제곱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 즉 x의 n제곱은 a의 근 x를 a의 m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얘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 지수가 어떤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x를 가지고 a의 거듭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개념 자체는 앞서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x의 n제곱을 했더니 a가 됐다. 자, 그러면 이 x를 가지고 x는 a의 m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아마 중학교 때 배울 때도 막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려웠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n제곱하여 실수 a가 되는 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 바꾸어내는 연습만 철저하게 하신다면 이 거듭 제곱근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실제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이다 라는 것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수 x를 나는 찾고 싶은 건데 x를 몇 번 곱했더니 x를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니까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고, 그러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와 또는 x는 여기에서는 허근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허근 2개. 그런데 실수인 것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는 얘는 판별식을 썼을 때 1 마이너스 4가 돼서 음수가 되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1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2번
자, 16의 4제곱근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얘는 어떤 x를 구할 건데 이 x를 4번 곱했더니 16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되고 자, 인수분해를 좀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러면 얘가 0 되는 숫자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얘가 0 되는 숫자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죠. 근데 나는 실수인 걸 찾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말을 보시고 이 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 이 식을 써낼 수 있으면 된다. 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얘를 x라고 한다면 x를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다. 그럼 x 세제곱 더하기 8은 0이 되고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수인 것은 요 앞에서만 나올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49의 4제곱근. 자, 얘도 어떤 x라고 한다면 이 x를 4번 곱했더니 49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x의 4제곱은 49다.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49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 x제곱 플러스 7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x가 앞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또는 x가 뒤쪽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가 나오게 되는데 실수인 것을 구해야 되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정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도 그냥 마이너스 2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4개의 예제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세제곱근 요 지수가 홀수일 때는 실수인 게 몇 개 나왔냐면 1개만 나왔어요. 1개만. 자, 근데 4제곱근이니까 이번에는 지수가 짝수가 됐죠? 지수가 짝수가 되었을 때는 몇 개가 나오냐면은 2개가 나옵니다. 2개. 여기도 2개.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러면 x의 n제곱을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n이 홀수냐 아니면 짝수냐에 따라서 저 x의 값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은 x제곱, x세제곱, x4제곱, x5제곱의 그래프를 각각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x제곱, 빨간색이 x4제곱. 자, 여기서도 연두색이 x5제곱, 그 다음에 보라색이 x3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활동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a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라는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그냥 쭉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y는 a라는 것을 이렇게 쭉 연결을 했을 때 근을 보시면 짝수일 때는 몇 개의 교점이 생기냐면 하나, 두 개의 교점이 생기고 홀수일 때는 한 개의 교점들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x의 n제곱이 a라고 했을 때 n이 짝수, n이 홀수라고 한다면 짝수일 때는 개수가 2개가 생기고 홀수일 때는 1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a가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0일 때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0이라고 한다면 0이라는 건 그냥 x축이 되겠죠. y는 a라는 게 y는 0이라는 걸 쭉 그려보시면
자, 그러면 얘는 x축이 되는 거니까, 자, x축하고의 교점을 보시면은 짝수일 때도 0에서 1개, 홀수일 때도 0에서 1개만 생기게 되니까, a가 0일 때는 n이 짝수든 홀수든 1개의 교점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a가 음수일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앞쪽 n이 짝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안 만나죠. 이 빨간색 그래프나 파란색 그래프와 이 빨간색 직선이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0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지금 보시면 그래도 하나의 교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1개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쪽으로 쭉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 x의 n제곱이 a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 그리고 또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몇 개의 근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래쪽으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x의 n제곱을 a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실근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n이 짝수라고 한다면은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얘를 읽는 방법은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0일 때는 그냥 0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자,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안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이 한 개의 근이 뭐가 되냐면 그냥 n제곱근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0일 때는 그냥 0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요거를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선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여기서 뭔가 만났어요. 요 교점. 그럼 요 교점의 x좌표를 읽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 요걸 읽었더니 음수죠. 여기 x좌표가 여전히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제곱근 a라고 똑같이 써서 여기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이미 요 자체로 음수가 됩니다. 요거 자체가 음수다. 자,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n제곱근 a라는 것을 근으로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여기에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수능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뭐 별거 없는데 하겠지만 뭔가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n이 짝수냐 홀수냐를 나눠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과정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선을 그려서 몇 개의 교점이 생기는지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자, 16의 4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x의 4제곱이 16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짝수죠. 그럼 이 상황은 n이 짝수 그리고 a가 16이니까 a는 양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근이 몇 개 나와야 돼요?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2개의 근은 4제곱근 16 마이너스 4제곱근 16이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로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숫자는 2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2랑 똑같구나, 얘도 마이너스 2랑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그러면 이번엔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n은 짝수, a는 음수죠.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되냐면 근은 0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n이 홀수고 a는 음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n이 홀수고 a가 음수면 n이 홀수일 땐 무조건 한 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니까 n 제곱근, 그러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숫자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세제곱근 8이라는 것은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숫자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 얘를 x라고 했을 때 x를 3번 곱하면 8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번 곱해서 8 되는 숫자 뭐가 있죠? 2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는 2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x라고 하시면 얘는 x의 4제곱이 81이 되는 숫자 중에서 양수인 것만 쓴 거예요. 그래서 x는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다시 보면 x 4제곱은 81이 되는 숫자는 우리가 두 개가 있죠. 4제곱근 81과 마이너스 4제곱근 81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지금 양수인 것만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4제곱해서 81 되는 숫자가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양수인 걸 찾는 거니까 3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5제곱근 마이너스 32. 자, 얘는 x라고 한다면 얘는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32가 되는 걸 찾는 거죠. 어떤 수를 5번 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될까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4번 보시면 마이너스 4제곱근 16분의 1. 자, 얘를 x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x의 4제곱이 16분의 1이 되는 숫자 중에서 이번엔 음수인 숫자를 찾은 거죠. 그러면 x가 사실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음수인 숫자를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아폴론 신전에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제단을 처음 제단의 부피의 2배인 정육면체 모양으로 새로 만들어야 했다고 한다. 자, 처음 제단의 부피가 8세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제단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제단의 부피가 2배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 모서리의 길이를 2배가 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8배가 되는, 부피가 8배가 돼버려서 전염병을 퇴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등의 얘기가 이미 유명하니까 한번 나중에 심심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재단을 만들었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처음 재단의 부피가 8이라고 했으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단의 부피는 2배가 되어야 해서 16세제곱미터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재단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육면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x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이 1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x는 세제곱근 16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세제곱근 16m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 제곱근을 어떻게 찾는지, 그 다음 거듭 제곱근의 표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x의 n제곱이 a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표현이 n제곱근 a 마이너스 n제곱근 a n제곱근 a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미 루트 a 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2는 생략된다. 그래서 루트 2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1이 아니라 2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n이 2 이상인 자연수일 때 n제곱근 a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양수이므로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은 a가 된다. 자, 이거는 그냥 이 말의 정의가 되는 거죠. 정의. 이 n제곱근 a라는 말의 정의가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를 n제곱근 a다 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얘는 정의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어떤 성질이 또 하나 있냐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면 얘는 n제곱근 ab와 같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랑 b는 모두 양수라는 조건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양수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는 n이 짝수면 이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양수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n이 모든 자연수,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듯이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각각 n제곱을 하시게 되면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근 a의 n제곱, n제곱근 b의 n제곱이 되니까 얘가 a, 얘가 b, 그래서 ab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변에 있는 n제곱근 ab라는 것을 n제곱 해보시면, 자, 얘는 의미가 n제곱해서 ab가 되는 숫자를 n제곱근 ab라고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ab가 되는구나.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n제곱 해봤더니 서로 같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성질은 m제곱근 a의 m제곱과 m제곱근 a의 m제곱이 서로 같다. 자, 그러니까 얘를 단순하게 보면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니까 이게 n번 곱해지는 건데 얘가 갑자기 왜 이 안으로 들어가졌을까? 요거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얘를 가지고 n제곱근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n제곱근 a의 m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다시 쓰면 곱하는 순서는 변화돼도 상관없으니까 n제곱을 먼저 하고 나중에 m제곱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a가 되겠고 a의 m제곱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거듭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n제곱근 a의 m제곱에 n제곱을 해보시면 얘의 의미가 n제곱을 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거니까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성질 또한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총 4가지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나와 있고 이 4가지 성질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거, 얘네 둘은 서로 같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제곱근 문제 5번 볼게요. 자, n제곱근 a를 n제곱근 b로 나눴을 때 n제곱근 b분의 a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각각을 n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n제곱근 a, n제곱근 b를 n제곱 하게 되면은, 자, 얘는 a가 되고 b가 됩니다. 그래서 b분의 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쪽도 그냥 n제곱을 해보시면 n제곱근 b분의 a다 라고 해보시면 얘를 n제곱하면은 얘는 그냥 b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으니까 얘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 얘네는 양변을 가지고 mn제곱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m제곱근
n제곱근 a에 mn제곱근 mn제곱을 해보면, 자 그럼 얘는 한 번씩 거쳐 나가면 m제곱근 n제곱근 a에 m제곱에 n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m제곱근 n제곱근 a, 자 보기 복잡하면은 얘를 잠깐 b라고 둔다면 m제곱근 b의 m제곱이니까 b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n제곱근 a가 나오고 여기에 다시 n제곱을 해주니까 a가 됩니다. 자 그래서 mn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고, 자 그 다음 mn제곱근 a를 mn제곱을 해보시면 얘 또한 그냥 a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생각톡톡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n제곱근 a의 m제곱과 m제곱근 a의 n제곱은 서로 같을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이 의미가 서로 다르죠. 자, 얘의 의미는 x를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나온다라는 거고, 자, 얘는 x를 n번 곱했더니 a의 n제곱이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x제곱이 a의 세제곱과 같냐, x 세제곱이 a의 제곱과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x가 똑같은 x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까지 똑같이 그냥 2라고 해본다면은 x제곱이 8이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까 예를 들어서 양수만 따지니까 루트 8, 2루트 2가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x 세제곱이 4가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냥 x가 세제곱근 4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제곱근 2와 4제곱근 8을 곱하자. 그러면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2와 8을 그대로 곱해주시고, 그러면 2 곱하기 8이니까 16. 16은 2의 4제곱이 돼서 얘는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봤을 때 n제곱근 a에 n제곱이 a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다시 쓰면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 되는 거죠. 요렇게. 얘가 a였으니까 얘도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를 들어서 루트 4라고 하면 2라고 썼던 것처럼 세제곱근 8이 되면은 얘는 세제곱근 2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2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두 번째, 자, 세제곱근 3분의 세제곱근 81.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질에서 3분의 81이 되고 세제곱근 27.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4제곱근 9의 제곱. 자, 그러면 얘는 4제곱근 9의 제곱이랑 똑같아지고 4제곱근 3의 4제곱이 되니까 3. 마찬가지. 자, 여기가 2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오고 64는 2의 6제곱이니까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그러면 얘는 4제곱근 5 곱하기 125니까 625인데 125가 5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5의 4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5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얘는 세제곱근 2의 얘가 2의 7제곱이죠. 그래서 2의 6제곱.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세제곱근 2의 제곱의 세제곱인 거니까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보시면은 6제곱근 49의 세제곱. 자, 그러면 얘는 6제곱근 49는 7의 제곱이죠. 그러면 7의 제곱의 세제곱. 6제곱근 7의 6제곱이 되는 거니까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얘는 10제곱근 1024고 1024는 2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얘는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루트 8이 있으면 얘는 루트 4 곱하기 2가 돼서 루트 4 곱하기 루트 2니까 얘가 2루트 2다 이렇게 쓰죠. 이것처럼 세제곱근
예를 들어서 16이다. 자, 이런 숫자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세제곱근 8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세제곱근 8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죠.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8이 자, 여기가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돼서 2 곱하기 세제곱근 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을 하는 과정은 우리가 4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면 2루트 2가 되고, 예를 들어서 5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면은 3루트 2가 되죠. 요 계산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제곱근 밖으로 빼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문제 7번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54라는 숫자는 3의 세제곱인 27과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54라는 것은 세제곱근 3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돼서 결국 3 세제곱근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3 세제곱근 2에서 6 세제곱근 2를 빼주시면 3에서 6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세제곱근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라는 숫자는 2 곱하기 16이죠. 자, 그러면 4제곱근 3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 4제곱근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것만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32는 4제곱근 2의 4제곱 16과 4제곱근 2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근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2가 또 있었으니까 얘는 4의 4제곱근 2다 이렇게 됩니다. 자, 162. 자, 162는 3의 4제곱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4의 4제곱근 3의 4제곱 곱하기 4제곱근 2가 되니까 3의 4제곱근 2다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더하기 3의 4제곱근 2가 되고 빼기 4제곱근 2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들 4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6의 4제곱근 2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 12제곱근 2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제곱근이라고 썼는데 얘는 다시 쓰면 뭐랑 또 똑같아질 거냐면은 4제곱근 3의 27제곱 이렇게 이거랑 똑같죠. 세제곱근 27은 얼마냐면 3이죠. 그래서 4제곱근 3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은 4제곱근 3이 되고 더하기 2의 4제곱근 3이 돼서 3의 4제곱근 3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얘를 곱했다가 다시 곱하는 순서를 바꿔서 써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보시면 자, 세제곱근 11의 4제곱 빼기 6제곱근 1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앞쪽은 세제곱근 11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11이 되고 빼기, 자, 이쪽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이 6이라는 숫자를 3 곱하기 2로 바꿔서 루트 1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쪽은 11의 세제곱근 11이 되고 빼기, 자, 루트 11의 제곱은 11이니까 세제곱근 11이다. 그래서 빼주시면 10의 세제곱근 11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이유를 설명하고 바르게 고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4제곱근 마이너스 6의 4제곱 더하기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6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틀린 게 여기가 다 틀렸습니다. 마이너스 6도 틀렸고 4도 틀렸고.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안에가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A가 양수이고 여기도 AB가 양수이고 그래서 여기도 AB가 양수이고,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무언가를 적용할 때는 항상 양수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제곱근 6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제곱근일 때는 약간 특수성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라는 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약간의 특수성으로 안에가 음수여도 그냥 계산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n이 짝수면 n제곱근 a라고 했을 때 a가 무조건 양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n이 홀수면 n제곱근 a라고 했을 때 a의 부호는 상관없다. 이게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세제곱근에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6이 되는 거고 뒤쪽은 그냥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 정답이 되는 게 올바른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일반적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적용할 때는 안쪽이 양수가 되어야 하지만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절대 양수가 될 수가 없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 64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일 때는 특별하게 요 a의 부호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의미를 살려서 세제곱근 a라고 했을 때 얘는 x의 세제곱이 a라고 한다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무조건 x가 이렇게 되죠.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 풀다가 요게 헷갈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기가 왜 마이너스 4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근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봤고 어려워요. 처음 하면은 정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집들을 꼭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